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광규 목사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정권 심판,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정상화되고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동포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실에 대해 대단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불면의 밤을 보낼 정도로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홍준표는 경선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것이다. 이재명이 감옥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윤석열도 감옥에 간다. 그것은 대단히 합당하지 않은, 옳지 않은 말이다. 그겁니다. 홍준표의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득 생각하니 이번 대선은 석양의 무법자 대선처럼 보인다. The good, the bad, the ugly 대선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들이 대선에 나섰다. 그런 뜻입니다.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자고 해 달라질 게 있겠는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나를 만날 시간에 다른 사람이나 열심히 만나고 다녀라. 아주 냉소적인 답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어떠한 정권입니까?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들은 다 압니다.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이 무도한 정권, 상식이 없는 정권, 악한 정권, 더 나아가 사악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나라가 정상화돼야 된다.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원팀이 하나로 되어서 정권을 교체를 해서 나라를 빠른 시일 안에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런 열망이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급 지도자인 홍준표는 한마디로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찬물을 와장창 끼얹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역 행동입니다. 반역질, 역적질. 초등학교 반장회 회장 선거에서도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홍준표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다 지켜보는, 청년들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언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랜 국회의원 생활, 도지사 생활,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가 나라를
이끌고 경영해 보겠다고 나섰던 홍준표의 행동이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분명히 홍준표는 경선 과정에서 승복 약속을 했습니다. 게임의 룰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뒤집어 엎는 행동을 한 것과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홍준표가 이런 행동을 한다? 누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릴 때 경험했던 운동회, 그게 운동회에서 청군, 백군 나눠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 줄다리기, 영차 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상대방이 승리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한마디로 반역, 역적행위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탁 손을 놔버리면 상대방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표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그 한 팀에서 이 줄을 놓아버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먼 역사 가운데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언제나 중국의 눈엣 가시였습니다. 특별히 연개소문. 고구려가 망한 원인은 내분이었습니다. 내부 분열. 그 아들, 연개소문의 아들이 분한 감정, 화난 감정, 속상한 감정, 이걸 갖고 당나라에 투항을 했어.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구려의 문을 또 열어주는 그 역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고구려가 망했고, 그 이후로 발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영원히 만주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역적행위, 간첩행위, 반역질, 그것 때문에 만주를 상실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행위는 그런 행동과 같다. 이 나라가 망하느냐, 죽느냐, 일어서느냐, 이 기로에 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처럼 그런 행동을 한 것과 같다. 명청교체기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만주에서 흥기한 누르하치 만주족.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 요녕성 그쪽에 산회관이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관문이 난공불락,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산회관이었습니다. 그때에 명나라의 한 장수가 비밀리에 밀약을 청군대하고 밀약을 해서 반역행동, 역적행동을 했습니다. 몰래 산회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르하치 부대는, 청나라 군대는, 만주족은 질풍노도와 같이 명을 휩쓸고 결국 명은 무너졌습니다. 홍준표의 행동은 청나라 만주족에게, 누르하치에게 산회관 문을 비밀리에 열어준 그런 반역행동, 간첩행동, 역적행동과 같은 이런 행동이다. 그런데 국가급 지도자가, 한 팀이 되어야 할 국가급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에 비해서. 그러나
이미 결정된 겁니다. 승복, 게임의 룰에 깨끗이 승복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홍준표는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홍준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경상도 사나이, 사나이. 조국을 향해서도 비판할 때 내가 조국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한다. 마누라를 감옥에 보내는 저런 비겁한 사나이답지 못한 행동 안 하고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간다. 조국은 비겁한 남자다. 사나이가 아니다. 늘 사나이론을 입에 단 홍준표가 아닙니까? 그것도 대구 사나이. 대구 사나이란 뜻은 뭡니까? 강직하고 하면 하고 승복하고 쿨하고 깨끗하게. 예전에 김대중과 김영삼이 대선 후보 경쟁을 할 때 김영삼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김대중은 이철승하고의 연합을 통해 김영삼을 경선에서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당시 젊은 김영삼은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김대중의 당선을 위해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김대중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깨끗한 승복. 박근혜와 이명박이 경선 후보에 경쟁을 했을 때에 치열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 죽일 듯한 경쟁, 후벼 파는 경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그 현장에서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는 이러한 역적 행동, 반역 행동을 하느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쳐들어왔을 때 파죽지세로 부산, 울산 이렇게 파죽지세로 조선반도 한반도를 점령해 들어갔을 때에 파죽지세의 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조선 사람이 이 일본군의 길 안내, 가이드, 지리, 산, 강을 잘하는 이 조선 사람이 길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반역 행동, 반역질, 역적질, 역적 행동.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구하느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국가급 지도자 홍준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홍준표가 누구입니까? 국가관도 분명하고 안보관, 외교관, 그리고 북핵에 대한 대처, 오죽하면 국내에 있는 탈북자, 이 탈북민 단체 여러 단체가 홍준표야말로 북한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국가관과 북한을 다룰 줄 아는 눈이 있다. 그래서 홍준표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막판에 너무너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한 정치가로서 국가를 경영해 보고 싶은 평생의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해 참으로 속이 쓰리고 아플 것입니다. 이 속이 쓰린 것, 시간이 지나면 좀 이 속이 쓰린 것이 가라앉으면 홍준표는 다시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절망감에 빠지고 낭망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백성들을 위해, 국민을 위해 다시
나서 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을 돌며 정권 교체를 위해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시간 지나면 마음에 섭섭한 것, 쓰린 것이 좀 가라앉으면 홍준표는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홍준표가 안 돼서 많이 낙망하고 속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이걸 승화를 시켜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이 기로에선 대한민국을 위해 큰 대의 명분, 큰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홍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마음을 좀 추스르시고 하나가 돼 원팀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넘어서십시오. 개인의 감정을 넘고 속이 쓰린 감정을 넘어서 대의를 보시고 민족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보시고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홍준표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된다. 마치 천하의 도리, 우주의 도리, 그것을 깨달은 각자처럼, 깨달은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하늘의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반도의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국민들의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홍준표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어. 깨끗이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이 국민과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하늘처럼 섬기는 진정한 백의 종군을 하는 정치가, 국가급 지도자가 되셔야 한다. 물론 반역질, 역적질 이런 말을 해서 홍준표 지지자들이라든가 당사자들에게는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홍준표가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정권 교체를 위해 진정한 선봉장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위에 늘 걱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